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무선, 이동, 위성통신에 대해서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무선 설비 기사에서도 직접 계측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사전 실습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전반적인 그 출제 동향을 보시고 주파수와 시간의 반비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1번 보면 오실로스코프의 주요 용도 4가지 쓰시라고 했는데요. 뒤에 오실로스코프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은 뒤에서 참조하시고요. 일단은 왜곡, 주파수, 대역폭, SNR을 측정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어널라이저의 주요 기능 4가지 있으셔라고 수도 있는데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도 왜곡, 주파수, 대역폭, SNR 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왜곡 측정, 대역폭 측정, 주파수 측정, 신호의 잡음 측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해서 이제 I 패턴을 위주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 주파수 영역에서 얼마만큼 여기 그 신호대 잡음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주파수의 크기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약간의 용도는 틀리지만 측정하는 내용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그 계측기는 제가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이용해서 6MHz 파일럿 신호를 측정한 것입니다. 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에 반해서 이제 프로토콜 분석기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프로토콜 분석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랜의 병목이라든지 프로그램 실행 오류, 프로토콜 설정 오류 등 네트워크 측면에서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주요 측정 버튼 2가지 쓰시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볼트 디비전, 타임 디비전이 되는데 볼트 디비전, 타임 디비전만 써도 되고요. 수직 눈금 또는 수평 눈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전압이나 시간에 대한 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실로스코프에 여기 보면은 채널의 포지션에서 여기는 볼트 채널 1번과 2번의 볼트로 측정하는 거고요. 호리전에 대해서는 이제 타임 디비전을 측정한다 해서 앞에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타임 디비전, 볼트 디비전에 대해서 각각 무엇인지 쓰고 주요 측정 항목 4가지 쓰시라고 했는데요. 타임 디비전,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타임 디비전은 수평이고요. 오실로스코프의 수평으로 이제 좌우로 움직여서 눈금을 사용해서 신호 주기를 시간 간격으로 조정하여 측정하는 단자이다.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그 기준치를 얼마만큼 할지 1세크로 할지 1ms로 할지 그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볼트 디비전은 오실로스코프의 수직 눈금을 사용해서 신호 전압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전압에 대해서 눈금을 1V로 할지 또는 5V로 할지 그걸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측정 항목은 전압 크기, 주파수 측정, 시간 측정 또는 주파수 위상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차드 도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건 아래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6번 오실로스코프 파형이다. 보기를 참조해서 빈칸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눈이 크게 떠져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 나, 다가 무엇인지를 찾아 쓰는 건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가 부분은 이제 클락 주기를 형성합니다. 얼마의 주기로 클락이 돌아오는지 클락 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타이밍 지터를 얘기합니다. 타이밍 지터. 여기가 그 지터가 많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나는 타이밍 지터고, 여기 다는 사용 가능한 신호의 크기, 스윙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처럼 클락 주기, 그다음에 최소 I 패턴에 대한 오프닝 마인드, 타이밍 지터, 신호 레벨의 불확실성, 사용 가능한 신호의 스윙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참조고요. 유사 문제인데 다음 보기를 참조해서 아래 빈칸을 쓰시라고 했는데 눈 패턴의 최상단과 최하단의 폭으로 폭이 좁을수록 좋다. 요거는 그 왜곡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곡, 디스토션, 왜곡을 얘기하는 거고요. 왜곡. I 패턴의 기울기를 통해 시간의 오차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기울기가 클수록 좋다. 기울기가 클수록 좋다. 이게 센시티브, 이 감도를 얘기합니다. 감도. 눈 열림의 높이가 높을수록 좋다. 요 눈 열림이 높이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는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합니다. 노이즈 마진. 라버는 파형이 오르고 내림에 교차되는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좁을수록 좋다.
요거는 우리가 타이밍 지터, 여기 조보수 좋은 거를 지터라고 합니다. 요 위에랑 참조해서 답을 쓰셔야 됩니다. 네, 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같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측정 가능한 항목 3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ISI에서 심벌과 간섭, 타임, 센시티브, 시간 에러에 대한 센시티브, 잡음에 대한 여유도, 잡음에 대한 여유도, 최대 디스토션, 타이밍 지터, 눈 열림, 왜곡, 이런 것 중에서 3개를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9번 오실로스코프 용도에 4가지 쓰시오 또는 이렇게 5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기 측정, 위상, 전압, 변조도, 주파수, 진폭 등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10번 I 패턴에서 눈 열림 최상이와 최하의 간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최상과 최하의 간격, 얘를 잡음의 여유도라고 합니다. 잡음의 여유도. 네, 그래서 뒤에 정의되는데요. 노이즈 마진, 여기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노이즈 마진이 되는 거고, 여기가 감도, 센시티브 투 타이밍 에러, 이쪽이 타이밍 지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왜곡이 되는 거죠. 왜곡, 디스토션. 그래서 눈을 뜬 상태의 폭, 요거 그게 잡음의 여유도가 되는 거고요. 눈을 뜬 상태의 상하는 여유도, 좌우, 여기 좌우잖아요. 좌우는 ISI에 간섭 없이 신호를 표현할 수 있는 센시티브, 민감도, 타이밍 에러에 대한 민감도, 또는 ISI 간섭 없이 신호를 표본화하기 위한 그 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이 감긴 이유를 시스템 감도라고 하고, 얼마만큼 감겼는지, 그다음에 눈이 완전히 감긴 것을 ISI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11번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된 I 패턴 요소 3가지 쓰시오. 그래서 노이즈 마진, 타이밍 지터, 센시티브 투 타이밍 에러, 그래서 위에 언급한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함수 발생기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여 함수 발생기의 출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했을 때, 오실로스코프의 출력 파형이 아래와 같다면 제시된 측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티미터당 수직 감도 2V, 요 하나가 2V라는 거고요. 센티미터당 수평 감도, 요 수평, 요 한 칸당 10 마이크로세크라는 얘기죠. 10 마이크로세크. 그래서 첨도 전압에 대한 피크 투 피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피크에서부터 여기 피크까지니까 한 칸이 2V고 2V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2V 곱하기 4 하면은 8 피크 투 피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기는 여기 메인에서부터 와서 그 다음 측정한 시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2칸 반, 셋, 넷, 5칸. 5칸이 주기가 되겠네요. 5칸. 5칸이 한 개가 10 마이크로세크고, 여기 센티미터당이니까 요거를 이제 센티미터로 봐서 요 밑에는 이제 센티미터로 그 표기해 준 게 맞네요. 한 칸을 여기 4cm로 본 거네요. 그래서 여기 주기는 50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는 시간을 역수로 하면 되는 거죠. 50 마이크로세크 분의 2를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니까요. 마이크로세크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서 50분의 1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0.02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이거는 20 킬로 헤르츠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유사한 문제인데요. 13번 오실로스코프에 확인하였을 때 아래와 같다면 측정치를 구하시오 해서, 여기는 오실로스코프의 센티미터당 2V 디비전이고 수평 감도는 5 마이크로볼트 디비전이다. 그러니까 이 한 칸이 5 마이크로볼트다. 5 마이크로볼트고 이 수직의 이 한 칸이 2V 디비전이다 라는 겁니다. 진폭을 구하여라라고 하니까요. 진폭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칸에 하나가 2V니까 2V 곱하기 네 칸을 하면은 8V 피크 투 피크가 나오고요. 시료값은 구형파에서 시료값은 그대로 4V 적어주면 되고요. 주파수는 요게 하나, 둘, 셋, 넷, 5칸이잖아요. 그래서 5칸 곱하기 5 마이크로세크를 해서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주파수가 나오기 때문에 25 마이크로세크를 계산하면 40kHz가 나옵니다. 아래 사항도 다 동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정연파가 나오는데요.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다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을 때
유사한 건데 볼트는 2볼트고 타임 디비전은 10 마이크로세컨다. 요거는 Y축, 요건 X축. 똑같은 거죠. 여기도 Y축, 여기도 X축에서 V 피크 투 피크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네 칸 곱하기 2볼트 하면 8볼트가 나오고 주기는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네 칸 곱하기 10 마이크로세컨 하면은 40 마이크로세컨 나오고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40 마이크로세컨분의 1을 하면 25,000Hz가 나와서 25kHz가 되는 거고, 여기 첨두치는 여기서는 첨두치가 여기 요 위에 칸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4볼트가 됩니다. 4볼트. 유사한 문제니까 첨부해서 푸시고요. 그래서 주기, 진폭을 꼭 정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피크 투 피크는 요 피크 투 피크가 되겠습니다. 첨두치는 요 위에서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첨두치요. 예, 같은 문제니까 첨부해서 푸시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심에 답하시오락에서 볼트 디비전 2볼트, 타임 디비전 10 마이크로세컨. 요 한 칸이 2볼트고 X축의 한 칸이 10 마이크로세컨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시료값은 전체적으로 피크 투 피크 여기 네 칸에 2볼트이기 때문에 8볼트가 되고, 얘는 구형파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주면은 4 루트 2가 나오고요. 주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되는 거죠. 네 칸에 곱하기 10 마이크로세컨 하면 40 마이크로세컨 나오고, 얘를 주파수를 주기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20kHz가 납니다. 일단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정연파, 이렇게 생긴 정연파죠. 반파 정연파, 이게 절반만 있는 게 반파 정연파고, 구형파, 이런 게 이제 구형파고, 반파 구형파, 절반만 있는 거, 삼각파, 말 그대로 보는 것처럼 삼각형이 있는 거죠. 평균값은 여기 보면 파이분의 2 또는 파이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고,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2분의 1, 1, 루트 2분의 1, 뭐 3분의 1인데, 루트 3분의 1인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연파 기본적으로 시료값은 루트 2분의 VM 크기고요. 반파 정연파는 이거를 루트 2분의 1을 더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VM이 되는 거고, 평균값은 파이분의 2가 되고, 평균값은 그것에 대해서 반파가 가니까 2분의 1만 가는 겁니다. 반파니까, 절반이니까. 예, 구형파는 기본적으로 요런 게 이제 구형파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VM이 되는 거고, 평균값도 이제 VM하고 같죠. 그래서 반파 구형파는 반만 되니까 여기 보면 평균의 2분의 1이 가는 거고,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그러니까 정연파랑 반파랑 구형파랑 반파랑 루트 2분의 1로 반파가 줄어드는 거고요. 평균값은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고,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씩 줄어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이렇게 지어서 보면 정연파는 왼쪽에 그린 것처럼 정연파는 루트 2분의 1씩 줄어든다. 반파로 했을 때 평균값은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고, 예, 구형파도 루트 2분의 1씩 RMS 시료값을 봤을 때 루트 2분의 1씩 줄어들고, 평균값은 2분의 1씩 줄어들고, 삼각파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고, 루트 3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형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에 시료값을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평균값에 시료값을 나눠준다. 평균값에 시료값을 나눠준다. 구형은 1분의 1이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고요. 반파 구형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분의 루트 2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삼각파도 2분의 1에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루트 3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만 외우면은 전반적으로 외워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연파는 루트 2분의 VM, 반파 정연파는 2분의 VM, 구형파는 VM이죠. 그래서 정연파랑 반파 구형파랑 루트 2분의 VM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면 루트 3분의 VM은 삼각파다. 요 정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균값은 여기 파이분의 2의 VM, 그 다음에 구형파는 여기 VM.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료값 루트 2분의 VM을 갖고, 여기 루트 2분의 VM을 갖고 파고율 루트 2가 그대로 가고,
반파 적연파 2분의 VM에서 2가 가고, 예, 구형파도 앞에 1이 있으니까 1이 그대로 가고, 반파 루트 2분의 VM이 됐으니까 요 루트 2가 가고,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두 파형의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더니 90도 이상 차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시간적으로 몇 초 차이가 있는지 쓰시오라고 해서, 두 파형의 전압의 주파수가 1000Hz라고 했잖아요. 1000Hz. 1000Hz를 시간으로 바꾸면은 주파수의 역수기 때문에 1ms, 하나가 이제 1ms라는 거고요. 이것이 90도 이상 차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90도이기 때문에 네 칸이 모여서 360도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4분의 1만큼 딜레이가 됐다 해서 1ms를 4분의 1로 나눠서 0.25ms가 됩니다. 또는 25 곱하기 10-5승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19번 표준 신호 발생기의 구비 조건 세 가지 쓰시오라고 해서, 표준 신호 주요 구비 조건은 넓은 주파수, 주파수의 가변돼도 넓은 주파수에 동작해야 되고, 발진 주파수가 안정도가 양호하고, 출력 레벨이 정확도가 높고, 변조의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완전 차폐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표준 신호 발생기 추가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